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행정감사의 마지막 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저희가 이제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나 또 경영비나 또 일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대책인데 이게 이제 장기 임대하고 단기 임대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이제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 형태로 계약 기간 동안 이렇게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농인 또 그다음에 이제 귀촌 하시는 분, 귀농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수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수리는 간단한 수리들은 우리 그 농기 임대사업소에서 나가는 기계들은 직원들이 좀 일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수리라든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임대 사업용으로 나간 거 장기 임대 사업은 그 책임 소재가 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임대 사업자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회사에 위탁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임대를 해드리는 농기계에 대한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귀책 사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래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셔가지고 본인이 고장을 내셨으면은 고장 내신 분이 이제 수리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속을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는 어쨌든 그 장비에 대한 그 모든 그 관리가 임대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100% 임대 사업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대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그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임대 사업소당 3명씩 있습니다. 3명씩.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과장님께 제가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임대 사업소 내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분한 인원인가요? 지금 본소 포함 4개소의 시간제 계약직 35시간제가 지금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2인 1조로 근무를 좀 해야만 되지만은 실상은 2인 1조로다가 지금 실행을 못 하고요. 전 분소별로 인력씩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는 공무직 얘기가 나왔지만은 공무직이 아닌 정규직, 그러니까 공업직이나 아니면 일반 지도사나 정규직 이루다가 좀 요원을 충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공무원의 수가 일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권고 사항이 있어요. 농기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한 권고 사항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4명씩 그 정규 직원을 좀
두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기제 이제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1명씩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규 직원을 하나씩 더 배치를 해서 4명씩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제 인력 충원이라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저희가 뭐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TO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이제 안성시 전체 TO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걸리다 보니까 충원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충원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제가 아니면 임기제라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이 평상시엔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가 예. 생겼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안성시에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제라도 이거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수리가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농기의 임대 사업이 처음에는 농협에서 있었던 거죠. 원래 사업 자체가 저희 농정부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아,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는 지금 수리센터만 그럼 별도로 그 수리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임대 네. 사업하고는요. 그 수리센터는 글자 그대로 그 농기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을 했던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단기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센터를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내에는 없다라고 예. 보는데요. 이 수리센터가 사실은 단기 임대를 하시는 소농이나 귀촌, 귀농인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농기계들은 어차피 그 만든 회사에서 고급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 농기계 회사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단기 임대를 들어가면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농인이나 귀촌인들이 고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는데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서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값싸게 빌려드리고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고치는 수리센터가 없다라는 건 좀 뭔가 반쪽짜리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안성에서는 그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수리센터에서 일할 만한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한경대학교에서 총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인력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학이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금을 이제 일정 양만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기금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특정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리센터로 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계를 더 사는 것도 더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묘안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수리센터 문제는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근데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현재 그 읍면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수리센터를 현재는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수리센터를 개설한다면 또 중복적인 측면, 중복 투자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단위농협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좀 그 기능사 과정을 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농기계 기능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수리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면은 기능사 정도 자격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서 좀 인력풀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는 노력도 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수리센터 문제는 저희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좀 결론을 내서 끌어봐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분소 신축 공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미생물 배양실 어떤 미생물일까요? 저희가 그 농업용 그 작물 재배용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축산에서 쓰이는 미생물 두 개를 위해서 한 5개 품목 정도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게 이제 어떤 품목인지 이제 축산 쪽에서 쓰시는 거하고 축산 쪽하고 경정용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버섯 종균 네네. 저희 안성은 임야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임야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개인들도 이제 물론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들도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버섯 종균을 개발해서 이 여성 농업인들도 이거는 이제 버섯 종균 같은 경우는 조그만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종균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즘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버섯 종균도 거기 있으십니까? 버섯 종균은 버섯 없으십니까? 종균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버섯 종균하고요. 우리 안성이 이제 그 입지 조건이 버섯 종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 종균을 좀 개발해서 좀 보급을 하셔가지고 뭐 참나무라든지 미루나무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에서 나는 그 한입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입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을 채취하기가 약용으로 쓰는데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소나무 있는 쪽에서 그 노란 거 한입버섯 아시지요? 작은 건데 약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약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게 지금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저희가 아마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면 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에 크게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버섯 종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종균 배양실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신축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삼입니다. 삼이요? 네, 인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이 많다 보니까 장례산, 산양삼 이렇게 하고 그 삼씨를 이제 촉을 틔워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직접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적지가 습기도 약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방근을 소나무 숲이 아닌 소나무 숲에서는 안 자랍니다. 그게 소나무 숲이 아닌 곳에 그래갖고 이제 금강면 쪽이 좀 그 장례산삼 키울 수 있는 이제 소나무가 적고 이제 그 떡갈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 쪽들이 그게 좀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삼 재배하는 그 이제 해서 그 왜 우리 아까 말한 경기 14호 이렇게 그 보급해 주시듯이 요렇게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면 경기 14호 이제 그 지금 계속 연구하셔갖고 이제 농민들이 더 덜 쓰러지고 태풍에도 좀 덜 쓰러져서 피해를 덜 입는 요런 거 해주듯이 지금 이 배양실이 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이 장례삼이라든지 산양삼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함께 그 배양균실에서 조금 더 연구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급될 수 있게 좀 한 번 더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미생물 배양실하고 조금 좀 예, 버섯 좀 종균이나 이런 다르긴 건 성격이 한데, 조금 다른데요. 네, 기술 보급과가 있어서 예, 예. 제가 이제 기술 보급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아까 기술 보급과 때 그 네. 배양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친환경 기술 보급과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때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직접은 못하더라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좀 그 수소문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성인지 기금 예산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성인지 기금은 무조건 여성의 기금인 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그 성인지 기금은 예산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여성을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화장실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쳐도 남성보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으니까 예, 예. 남성이 5실이면 여성이 뭐 7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여성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을 성인지 이제 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과연 안성에서는 얼만큼 집행이 됐을까 이제 그래갖고 좀 찾아봤더니 딱 예. 농기계 이제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거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성 거 여성 거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제 좀 나왔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네네. 대여를 예, 예. 받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 쉽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율적으로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뭐 한 2천 얼마, 2,900, 예, 예. 그 정도 19년도가 20년도가 되니까 2,700, 근데 21년도가 되니까 1,900. 네.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그 성인지 기금 예산이라고 해서 이 농업 쪽 여기 부분에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어쨌거나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인 거지 여성만 남성만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하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지금 만들어진 기금이라든지 아니요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농기 관련해서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예산 자체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뭐냐면은 그 임대 사업소의 그 농기계 임대 목적 자체가 고령농,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기 임대 사업소 자체가 성인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퇴비로 비료를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봄철이나 이렇게 보면 냄새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검사를 다 하죠. 부숙도 측정을 해서 이제 부숙도가 완성된 것만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내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냄새 이제 부숙도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숙도가 된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보면 여름 봄철 네네. 이제 막 한참 저기 하면 그 뿌려놓는 거 보면 이 거의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건 이제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암모니아가 주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단속이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실제적으로는 없고요. 없어요?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사실은 부속도 검사를 해서 완료된 것만 사용하게 현재는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축산을 업을 하다가 네. 쌓아놓은 퇴비가 있으면 이제 치우기가 곤란할 때 좀 뭐 100% 그렇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그런 농가에서 이제 자기 농장이나 아니면 자기 논밭에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그거 하거든요. 불법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부습도를 완전히 통과된 거면 괜찮은데 네. 부습도가 통과되지 못한 퇴비를 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습도가 완전히 부숙이 된 거는 그렇게 큰 냄새는 안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액비 뿌려가지고 옛날 그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액비. 그게 사실은 완전히 완숙이 되면은 거의 냄새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완숙이 안 된 걸 그냥 확 뿌려버리면은 냄새가 좀 진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9월 29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